안녕하세요. 경희대학교 빅데이터 응용학과 진동현입니다. 머신러닝 수업 기말 프로젝트로 진행한 연구로 하르 캐스케이드 클래시파이어를 이용한 차량 인식 기반의 통행력 분석 및 활용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초록입니다. 최근 전기차를 필두로 자율주행에 대한 사회적 관심 및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자율주행 자동차가 수집하는 다양한 이미지와 센서 데이터를 기반으로 차량, 차선, 보행자, 표지판, 신호, 장애물 등을 분류하고 안전하게 자율주행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도 판교 제로시티를 통해 다양한 자율주행 데이터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으며 특히 본 연구에서는 다양한 데이터 중 CCTV에서 수집되는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르 캐스케이드 클래시파이어를 활용하여 차량을 인식해보고자 합니다. 이를 기반으로 통행량을 분석을 시도하고 통행량 분석을 바탕으로 자율주행 자동차가 수집하고 활용하는 데이터와 더불어 교통상황을 반영한 효율적인 통행 경로 및 교통상황을 판단하기 위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음을 보여주려고 합니다. 다음으로 인트로덕션입니다. 먼저 데이터에 대한 명세입니다. 공공 데이터 포털에서 데이터를 수집해 오고 있는데 이곳은 공공기관이 만들어내는 다양한 자료나 정보, 국민 모두의 소통과 협력을 이끌어낼 수 있는 공적인 정보를 개방하고 공유하는 곳입니다. 다양한 데이터 중 경기도 자율주행센터라는 곳에서 판교 제로시티로 구축된 플랫폼 기반의 자율주행 실증단지인 자율주행 테스트베드에서 생성된 데이터를 활용하게 됩니다. 여기서 서울대학교 연구소 차세대 융합기술연구원의 판교 제로시티 자율주행 데이터 서비스란 항목의 데이터를 살펴보게 됩니다. 이 데이터는 자율주행 서비스 개발의 기반을 마련을 위해 판교 제로시티에서 수집, 가공한 자율주행 인프라 및 실증 데이터를 조회하고 제공하는 곳입니다. 여기서도 여러 가지 항목들이 있는데 특히 이 본 연구에서는 판교 제로시티 CCTV 데이터 2D 바운딩 박스 조회라는 항목을 이용해서 CCTV 이미지 데이터를 가지고 오고 기존의 그 서울대학교 연구소에서 이미 분석한 바운딩 박스와 본 연구에서 진행하는 하르 캐스케이딩 클래시파이어를 통해서 생성된 바운딩 박스를 비교 분석하게 됩니다. 이런 분석을 통해 차량을 식별하고 이 식별된 정보를 바탕으로 통행량을 산출하여 통행량에 대한 원활 정체를 판별하고 다양한 분야에 활용해 볼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판교 제로시티로부터 받아오는 데이터는 REST API로 JSON과 XML 형식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본 연구에서 중요하게 사용되는 데이터 항목은 아래의 표와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녹화 시작 일시, 종료 일시 이런 것들이 들어있고 이벤트 유형의 다양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CCTV를 구별할 수 있는 고유 번호와 이미지 파일명, 이미지 파일 경로, 그 다음에 어노테이션이라고 해서 바운딩 박스 정보를 담고 있는 파일명 등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본 연구에서 활용된 하르 캐스케이드 클래시파이어에 대한 설명입니다. 하르 캐스케이드는 머신러닝 기반의 오브젝트 검출 알고리즘으로 2001년 논문 Rapid Object Detection Using a Boosted Cascade of Simple Feature에서 폴 바이올라와 미셸 존슨이 제안한 피처를 기반으로 한 알고리즘입니다. 비디오 또는 이미지에서 오브젝트를 검출하기 위해 사용되었으며 직사각형 영역으로 구성되는 특징을 사용하기 때문에 픽셀을 직접 사용할 때보다 동작 속도가 빠릅니다. 찾으려는 오브젝트가 포함된 이미지와 오브젝트가 없는 이미지를 사용하여 학습을 하며 분류기를 사용하여 오브젝트를 검출합니다. 이 하르 캐스케이드 알고리즘은 아래 네 가지 단계를 통해 이루어지는데 하르 피처 셀렉션, creating integral image, ADA boost training, cascading classifier 이렇게 네 가지로 이루어집니다. 알고리즘 첫 번째 단계인 하르 피처 셀렉션입니다. 이미지에서 하르 피처를 계산하는 것으로 모든 가능한 크기 커널을 통해 이미지 전체를 스캔합니다.
예를 들어 24x24 크기의 윈도우를 사용하면 16만 개 이상의 하루 피처를 생성하게 됩니다. 하루 피처는 이미지를 스캔하면서 위치를 이동시키는 인접한 직사각형들의 영역 내에 있는 픽셀들의 합의 차이를 이용하게 됩니다. 이를 위해서 오른쪽과 같이 3개의 피처를 사용하는데, 첫 번째 피처는 2개의 사각형으로 구성된 엣지 피처로 두 사각형 영역 내부에 있는 픽셀을 합하여 검은색 영역의 합에서 흰색 영역의 합을 빼서 구하게 됩니다. 두 번째 라인 피처에서는 3개의 사각형으로 구성하여 중앙에 있는 검은색 사각형 영역 내부의 픽셀을 합해서 바깥에 있는 2개의 흰색 사각형 영역 내부의 픽셀을 합을 빼서 구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있는 그림은 4개의 사각형으로 구성된 것으로 대각선의 위치한 영역의 차이를 구해서 하루 피처를 구하게 됩니다. 두 번째 단계인 인테그럴 이미지를 만드는 단계입니다. 하루 피처를 계산하려면 검은색 사각형과 흰색 사각형 아래에 속해 있는 픽셀의 합을 구해야 하는데, 이를 빠르게 하기 위해서 인테그럴 이미지 데이터를 별도로 생성해서 이를 활용해서 이미 계산해 놓은 데이터를 빠르게 가져오게 됩니다. 이를 활용하면 큰 이미지라도 빠르게 지정한 영역의 픽셀의 합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인테그럴 이미지는 기존의 이미지의 너비, 높이, 왼쪽, 위쪽에 한 칸씩 더 큰 이미지를 만든 후에 이를 0으로 패딩을 합니다. 기존의 이미지의 영역을 지정하여 내부 값들의 합을 구해서 넣는 것입니다. 인테그럴 이미지에서 원본에 지정한 영역의 오른쪽 아래 픽셀에 대응 위치의 합을 입력을 합니다. 이를 기반으로 기존의 이미지에서 영역을 지정하여 내부의 값을 구할 때 인테그럴 이미지에서 대응된 영역의 4곳의 픽셀을 사용하면 영역의 합을 바로 도출해낼 수가 있습니다. 인테그럴 이미지에서 대응하는 영역의 오른쪽 아래 픽셀 값에서 위쪽 픽셀과 아래쪽 픽셀 값을 빼주고 대각선 방향에 있는 픽셀을 더하면 결과를 얻을 수 있는 그런 식입니다. 세 번째 단계로 에다부스트 트레이닝입니다. 앞에서 선택한 하루 피처를 사용해서 특징을 계산한 다음에 이 16만 개 이상의 특징이 검출되는데, 오브젝트 디텍션에 도움이 되는 의미 있는 특징을 골라내는 역할을 합니다. 오른쪽 아래에 있는 그림을 예로 들어 말씀드리면, 눈 주위에서만 의미 있는 특징들을 보여주게 되는 피처들입니다. 이것들 두 피처가 이런 자리에서 나오는 것이 얼굴에 대한 특징을 판단하는 중요한 정보로 사용되게 되고, 이런 것들이 겹치지 않는 부분에서는 얼굴이 아니라는 것으로 판단을 해서 이런 인계치를 조정해서 나가게 됩니다. 최적의 특징을 선택하기 위해 모든 학습 이미지의 특징을 적용해 봅니다. 각 특징에 대해 이런 얼굴이 포함된 이미지와 얼굴이 없는 이미지를 분류하기 위한 이 최적의 스레시홀드를 찾아내게 되고, 에러율을 낮추는 방향으로 반복 수행하게 됩니다. 에다부스트를 통해서 16만 개의 특징은 6천 개의 특징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마지막 단계로 캐스케이드 클래시파이어입니다. 이미지를 준비하여 24x24 크기의 윈도우를 사용하여 6,000개의 하루 피처를 적용하여 얼굴을 검출하게 됩니다. 이때 이미지의 대부분 공간은 얼굴이 없는 영역이므로 현재 윈도우가 있는 영역이 얼굴의 영역인지를 단계별로 체크하게 됩니다. 이를 단계별로 체크하게 되는 캐스케이드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낮은 단계에서는 짧은 시간에 얼굴인지를 판별을 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하고, 상위 단계로 갈수록 좀 더 시간이 오래 걸리는 연산을 수행하게 됩니다. 윈도우가 이미지 위를 이동할 때마다 6,000개의 특징을 모두 조용하지 않고 이렇게 여러 단계를 거쳐서 낮은 단계에서 얼굴이 식별이 가능하면 넘어가고, 아니면 더 높은 상위 단계로 가서 연산을 더 구체적으로 하게 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런 얼굴 기반으로 설명드렸던 하루 캐스케이드 방식을 바탕으로 파이썬에서 구현된 cv2 캐스케이드 클래시파이어라는 함수와 그 다음에 이 하루 캐스케이드 방법으로 이미 학습이 진행된 class xml이라는 데이터를 활용해서 본 연구를 진행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판교 제로시티의 데이터 분석하는 파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해당 파트는 판교 제로시티에서 데이터를 받아오고 이 받아온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르 캐스케이드를 분석해보는 과정을 담고 있으며 코드를 베이스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공공 데이터 포털의 서울대학교 연구소 차세대 융합기술연구원 판교 제로시티 자율주행 데이터 조회 서비스의 데이터 중 판교 제로시티 CCTV2D 바운딩 박스 조회 항목의 REST API를 호출합니다. 샘플 코드에서 나와 있듯이 아래와 같이 URL을 통해서 인증키를 데이터 활용 요청을 통해서 인증키를 받아서 넣게 되면 데이터를 간단하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REST API를 활용해서 호출하게 되면 보시는 화면과 같은 결과를 받아오실 수가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중요하게 사용되는 항목으로는 여기 CCTV JSON STOR 파일 패스라고 해서 annotation JSON 파일 경로입니다. 이 경로에 실제로 그 판교 제로시티 서울대학교에서 분석한 바운딩 박스 데이터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르 캐스케이드를 돌려볼 이미지 파일 패스 이쪽에 가서 실제 CCTV 이미지를 받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CCTV ID별로 통일형을 분류할 것이기 때문에 첫 번째 줄에 있는 CCTV ID도 사용하게 됩니다. 그리고 레코드 엔드랑 스타트 타임 같은 경우에도 시간대별 데이터를 보기 위해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줄에 토탈 카운트를 통해서 전체 데이터를 확인하고 불러오게 됩니다. 이번 페이지 코드는 판교 제로시티 데이터를 분석해 보고자 진행한 과정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REST API를 호출하게 되면 결과로 받아지는 데이터들을 실제로 분석을 위한 자료를 다시 추출하는 과정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그 결과값에서 파일의 패스를 추출해서 실제 이미지를 CCTV 이미지를 받아오게 되고 그 이미지에서 기존의 서울대학교에서 분석한 바운딩 박스 정보를 별도로 추출하게 됩니다. 그리고 해당 이미지의 바운딩 박스를 그리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과정을 돌려보면 그림과 같이 CCTV 화면에 바운딩 박스를 치고 있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기존에 제공되는 바운딩 박스와 본 연구에서 진행하는 하르 캐스케이드를 분석하기 위한 코드입니다. 기존의 이미지를 모두 저장한 상태에서 해당 이미지를 불러온 다음에 더 나은 출력을 얻기 위해서 이미지에 대한 몇 가지 변환을 수행합니다. 여기서는 이미지를 회색조로 변환시킨 다음에 가우스 블러를 적용하여 영상의 노이즈를 제거하는 코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전 처리를 통해서 조금 더 나은 출력을 생성하기 위한 방법으로 사용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dilate 함수를 통해 발생 가능한 이미지의 누락을 커버하기 위한 채우는 작업을 진행합니다. 그리고 커널을 사용하여 형태 변화를 수행한 다음 이를 바탕으로 사전에 훈련된 CARS XML을 활용하여 이미지에서 차량을 감지하는 작업을 수행합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 하르 캐스케이드 클래스파이어를 적용한 차량을 분류한 이미지의 결과 파일입니다. 보시면 기존의 분류와 비교를 분석해 보면 이 파란색으로 보시는 부분이 오타음으로 조금 더 개선이 되어야 되는 부분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이 하르 캐스케이드를 돌려보면서 중요하게 생각한 점은 지금 주황색과 같이 보통의 이미지에서 4-5개 더 많은 차량을 식별해 내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기존에 그 제공되는 바운딩 박스가 어떤 알고리즘을 통해서 도출되는지는 정확하게 파악은 하지 못했지만 이런 오래 전에 생성된 알고리즘을 통해서 또 기존에 그 자료에서 제공하지 못했던 차량을 인식하는 것에 시사하는 바가 있다고 보고, 평균적으로 4~5대 정도를 이미지에서 더 많은 차량을 판별해내는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이 하르캐스케이드를 돌려보면서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부 좀 오탐 등이 있긴 하지만 CCTV에서 우리가 차량을 최대한 많이 확인하는 것이 오탐을 감수하고서라도 많이 인지하는 것이 통행량을 판단하는 데 조금 더 좋은 자료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런 방법론을 바탕으로 통행량 분석 및 활용 방안을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우선 판교 제로시티에서 제공되는 데이터의 한계를 먼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기존에 앞서 말씀드린 방법을 적용하려면 연속적으로 시간대별의 데이터가 있어서 그것들을 이 방법을 통해서 통행량이 얼마나 되고 CCTV의 정보의 위치가 어디에 있어서 통행량이 어디로 더 잘 흘러갈 수 있는지, 정체인지 지연인지 이런 것들을 판별해 보고자 했는데 사실 그런 데이터를 원활하게 얻을 수 없다고 데이터를 분석하면서 느꼈습니다. 일단 이게 전체 데이터의 분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CCTV가 총 33개 정도로 확인됐으며 여기서 나오는 이미지의 개수는 14,252개로 확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CCTV가 얼마만큼의 데이터 이미지를 가지고 있나를 봤을 때 지금 보시면 이 왼쪽에 2개의 CCTV에서만 2,000개가 넘는 이미지를 가지고 있었고, 많은 부분에서 100개도 안 되는 이미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일부 1,000개를 가지고 있는 CCTV가 몇 개 보이기는 하지만 실제로 그 유의미한 수준의 데이터를 연속적으로 가지고 있다고 보기에는 힘들었습니다. 그것은 지금 여기 파란색으로 보시는 302번 CCTV를 더 자세히 살펴보면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302 CCTV는 가장 많은 이미지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시는 것과 같이 총 21번의 포인트에 대한 이미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포인트라고 하는 것은 한 15초에서 20초 사이에 이미지가 연속적으로 100장에서 200장 정도 쭉 찍힌 것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21년 5월달부터 2021년 11월달까지 특정 시간, 그러니까 첫 번째 주 보시면 8시 32분 18초에서 거의 25초 정도 되는 사이에 연속적인 이미지 200장 이렇게 가지고 있고, 그 뒤로는 띄엄띄엄해서 시간대별로 쭉 흘러가는 데이터를 보기는 힘들 거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이 한 텀의 시간에서 수집되는 데이터에 대한 차량 통행량은 거의 비슷한 형태로 비슷한 개수가 나와서 이것들을 평균해서 그 시간대 데이터로 쓰고 이런 식으로 분석을 해보았습니다. 일단은 데이터가 주어진 것이 이렇게 21개 포인트 정도만 있다고 판별이 됐기 때문에 이게 가장 많은 데이터의 기준이고, 나머지는 사실 쓰기 힘들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보여드린 자료에서 2,000개가 넘는 2개의 CCTV에 대해서만 이런 분석을 진행해 보았습니다. 네, 그 결과는 지금 보시는 그래프와 같습니다. 일단은 2개의 비슷한 그래프가 두 쌍으로 되어 있는데 각각 기존의 바운딩 박스의 개수를 센 것과 하르캐스케이드 방법으로 바운딩 박스를 센 것을 비교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자료가 띄엄띄엄 있긴 하지만 전반적으로 하르캐스케이드 방식이 기존 것에 비해 오탐률이 일부 있지만 조금 더 많은 차량을 인지했기 때문에
평균적으로 2에서 5 정도 사이에 더 높은 차량 통행량을 판별하심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건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실제로 그 기존에 제공되는 정보에서는 확인되지 못한 차량을 확인했다는 점에서 조금 더 의미 있는 작업이었다고 볼 수 있고, 그리고 전체적인 시간의 흐름에 의한 차량 통행량을 볼 수는 없지만, 여기서 보시면 10일에서 40일로 차량 통행량이 급격히 증가하는 그런 구간들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시계열적으로, 데이터가 많다면 시계열적으로 평균을 내거나 시간대별 통행량을 산출해서 이 정체 구간이나 원활 구간을 구별하고 CCTV와 연관된 GPS 등을 활용해서 어느 구간에 더 원활한 교통량을 제공해 줄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시그널화해서 활용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서 논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결론입니다. 본 연구에서는 판교 제로시티에서 제공되는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르 캐스케이드 클래시파이어 분석을 통해 CCTV 데이터에서 수집되는 데이터에서 차량을 파악해 보았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통행량 분석을 통해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살펴보았습니다. 원본 데이터가 전체적으로 완벽하게 형성된 것이 아니라서 자세한 분석은 하지 못했지만, 기존 분석에서 인지하지 못하는 차량을 하르 캐스케이드 방식으로 일부 확인하면서 이를 바탕으로 더욱 향상된 성능을 가진 알고리즘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가능성을 확인했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데이터의 활용 방안의 측면에서 연속적으로 완전한 데이터가 잘 수집된다면 CCTV별 네트워크를 활용, 통행량 분석을 통한 차량 경로 추천 등에 활용 가능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